네, 마우스 때문에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여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에미터와 에미터에서 방출된 파티클에 그래비티를 주고 파티클에 컬리전 오브젝트인 플랫 그라운드라고 아까 이름했었죠. 그라운드 요거를 만들어서 충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값은 지오 커넥션 해서 그라운드에도 있고요. 파티클에도 있습니다. 파티클에서도 찾으시면 그 값을 인풋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트리뷰 에디터에서도 당연히 여기 보시면 지오 커넥터라고 해서 값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또는 그라운드 같이 공유되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거를 보셨고요. 이 상태에서 이 파티클의 속성들은 또 무엇이냐? 파티클 관장하는 것. 지금 에미터에서 에미터에 어떤 방향으로 방출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방출할 건지 디렉션으로 했고요. 스프레드 값 줬고요. 그리고 레이트 값 100 기본값 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스피드 값 조절했죠. 스피드 랜덤 값도 좀 줬고, 그게 이제 에미터에서 주는 값이라고 하면 설정한 것이라고 하면 파티클에서 관장하는 것들은 파티클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파티클 알갱이 하나하나가 그렇죠? 갖고 있는 라이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얼마큼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자료 보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면요.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라이프 값이죠. 예. 그리고 렌더 어트리뷰트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자료 밑에 쭉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서 구현해 볼 겁니다. 이거를 뒤에 PP라는 게 있어요. PP. 그래서 RGB는 컬러 PP고요. 오펫은 투명도잖아요. 투명도 PP. 레디우스는 파티클 알갱이는 점처럼 보이는데 커지면 구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와 같은 오브젝트 형태로 치환해서 파티클을 볼 때 얘의 크기를 얘의 반지름 R 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 R 값을 기준으로 해서 레디우스 PP는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P는 per particle 알갱이 하나하나의 성질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이것들의 레디우스 크기라 그랬죠. 오페시티 투명도라고 했고요. RGB 컬러입니다. 이것들은 램프 값으로 이것들을 수치로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래픽을 하니까 램프를 통해서 표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자, 먼저 라이프 스팬부터 보겠습니다. 자, 라이프 스팬은 설정들이 몇 개가 있어요. 라이프 해보니까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컨스턴트는 라이프 스팬 모드를 컨스턴트로 두게 되면 일정한 값으로 에미터에서 발생돼서 여기까지 이동되어질 때 콜리전 있고 이동되어질 때 얘가 1초, 2초, 3초 이렇게 가겠잖아요. 이걸 몇 초 동안 유지시킬 건가? 3초, 5초 지정을 해주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랜덤 레인지입니다. 이거는 컨스턴트 값에 플러스 랜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 라이프 스팬 값 5초의 시간을 줍니다. 5초 동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랜덤 값
2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주게 돼서 이게 3에서부터 7까지의 시간을 갖고 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의 값을 라이프 스팬 랜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드 어트리뷰트 값이 있습니다. 랜드 어트리뷰트는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점으로 보이게 할 건가 아니면 넘버로 보이게 할 건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어로 보이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이따가 실제 직접 보면서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 부분 SW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화면에서 렌더를 할 때 소프트 렌더, 마야 소프트 렌더로 하면 보이는 거고요. 이 나머지 것들은 표시가 없는 것들은 마야의 하드웨어 렌더로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렌더. 이거는 소프트 렌더.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렌더를 해야지만 렌더링이 되고요. 이건 소프트 렌더를 해야지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차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죠.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 파티클은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렌더를 사용을 합니다. 하드웨어 렌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렌더로는 어디에 어떤 성능에 영향을 받냐면 그래픽 카드 있죠.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의 힘에 따라서 얼마큼 잘 보여지는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복잡한 신장면이 아닌 경우에는 아주 크게 파워풀하지 않은 거라도 그래픽 카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로도 다 작동이 됩니다. 근데 보통 노트북을 쓰시는 경우에 외장형이 아닌 내장 기본 인텔에서 제공되어 있는 기본 칩셋 그래픽을 쓰는 경우에는 다소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일반 PC 데스크탑 방식일 경우에는 다 외장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그것도 이제 내장 그래픽 칩을 쓸 수도 있겠지만 보통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쓰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블라비 서피스는 그러니까 그 물방울 또는 그런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비눗방울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비눗방울. 그래서 블러비 서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구름 효과 튜브 이런 것들은 소프트 렌더로 렌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면 스프라이트도 있어요.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프라이트는 좀 특별한 건데요. 많이 쓰진 않지만 이거는 2D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막 발생을 할 때 알갱이 하나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2D 이미지를 여기다가 대치를 하는 겁니다. 2D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구름 느낌 같은 것들 투명도를 살려서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스프라이트로 해서 게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스프라이트로 해서 효과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뉴메릭의 경우에는 파티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중급 작업을 하게 될 때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per particle 우리가 이제 진행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per particle 아까 했던 radius pp, opacity pp, RGB pp. 이 per particle를 표현하게 될 때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스피어 설정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내용들을 마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미터가 아닌 그렇죠? 파티클 쉐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클 쉐입. 이거는 파티클 선택하시고요. 에미터나 파티클 선택하시고 어트리브 에디터에서 보신다고 했죠? 어트리브 에디터. 이게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를 하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티클 보시면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웨이트인데요. 다이나믹스 웨이트인데 이거 0으로 두게 되면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끄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컨서브 같은 경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참고로 아까 나와 있지 않는데 맥스 카운트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건가 최대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25라고 해놓으면요. 리와인드에서 플레이했을 때 25개만 나오고 끝납니다. 그렇죠? 여기를 0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근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거는 unlimited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한다는 얘기는 제한 없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이프 스팬이 나왔습니다. 라이프 스팬. 라이프 스팬은 아까처럼 라이프 포에버를 할 경우에 무한대로 나오고요. 시간이 흘러도 안 없어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컨스턴트로 해서 1로 놓으면요. 자, 볼게요. 1초가 24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갱이들이, 파티클 알갱이가 발생된 순간부터 자기가 24프레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영역 정도 이동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볼까요? 어디까지 살아남을까요? 튀자마자 충돌 나고 나서 바로 그래서 같은 경우 5 정도 놓고요. 리와인드 다시 플레이하면 부딪히고 해서 천천히 아직 안 없어진 5초가 안 됐구나. 여기 보통 24니까 24 48 한 4초 정도 하면 되겠네요. 4초 정도 3초에 4초 정도 3초 정도 주고요. 그러면 충돌이 있고 나서도 좀 있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랜덤 레인지를 주게 되면요. 컨스턴트 값에 해당하는 라이프 스팬 그대로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를 주게 되면 1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생긴 거죠. 0.5를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없어진 애들도 있고요. 이 정도 조금 더 산 애들도 있고 그런 랜덤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랜덤 값들을 약간씩 잘 활용할 스피드에서도 아까 스피드와 스피드 랜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잘 활용하시면 보다 이 운동 값들이 내추럴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라이프 스팬 맞고요. 이렇게 해주신 걸 지금 현재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 바디, 고울, 인스턴스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지금 라이프 스팬 맞고요. 렌더 어트리뷰트. 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알갱이 하나하나가 지금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포인트예요. 이거를 멀티 포인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덩어리 포인트가 되겠죠. 일종의 그 다음에 멀티 스트립 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뉴맥으로 놓게 되면 번호가 나오는데 랜덤 번호가 아니고요. 발생된 순서대로의 번호입니다. 얘가 제일 먼저 나온 애고요. 10번째 나온 애고요. 두 번째 나온 애네요. 밑에 바닥에 떨어진 애들이 좀 먼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시작 나온 애들이 보면 번호가 그쵸? 뒤로 안쪽으로 갈수록 새 번호, 뒷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째 파티클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메릭으로 놓으면 그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중급 작업 들어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자, 디폴트 포인트인데요. 이거를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스피어로 놓겠습니다. 네, 크죠? 이 스피어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게 바로 예, 블러비 서피스입니다. 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클라우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죠? 예, 튜브는 예, 별로 권장 안 하고요. 블러비 서피스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렌더를 해서 보고 싶으실 경우에 예, 그래서 렌더에서 보시고 싶으시면요. 자, 여기 뭐 눈 표시가 있죠? 여기 렌더인데요. 렌더 보시면 첫 번째 거 렌더에서 이거를 마야 소프트로 하면 요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마야 소프트에서 예, 렌더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클라우드고요. 블러비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렌더를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서로 비눗방울처럼 이렇게 엉겨서 이렇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뭉치게 돼요. 뭉쳐 붙어서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서로 붙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스피어를 할 거예요. 자, 스피어 바꾼 다음에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좀 해주고요. 크기가 좀 크긴 한데요. 렌더 해볼까요? 렌더가 안 되죠. 왜냐? 아래쪽에 있는 요것만 소프트 렌더로 되고요. 나머지 하드웨어 렌더입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보시려면 마야 소프트웨어가 아닌 마야 하드웨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렌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는 네,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피어로 놨을 때는 마야 하드웨어로 렌더한다. 네,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자, 스피어의 크기를 어떻게 할까 보면 기본 크기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add attribute for current render type 스피어에 대한 렌더 타입을 가지고 클릭하시면요. 레디우스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0.2를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0.2로 바꿔놓고 리와인드 플레이 0.1로 할까요? 네, 0.1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드웨어로 한다면 예,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되는데요. 아이고, 빼고 다 하이드 시키고요. 그래서 스피어 상태로 놓고 할 건데 왜 스피어로 놓을 거냐? 요거를 손볼 거거든요. per particle array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얘의 우선 크기입니다. 크기가 아까 보시면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팬 값이 3 또는 맥시멈 4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시멈 4라고 하는 값을 0에서부터 4를 0에서부터 1이라고 하는 절대값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너럴에서요. 제너럴 누르시면 이렇게 파티클의 속성들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당장 여기 있는 건 쓰지 않을 겁니다. 자, reduce pp가 있나 볼까요? 근데 보면 reduce pp가 있네요. 자, reduce pp 보이시나요? 네. 파티클 안에 reduce pp가 있습니다. 요거를 OK add 하시겠습니다. add 하시면요. close 하면 여기 reduce pp가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reduce pp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general에서 reduce pp를 찾아서 만든 겁니다. 자, 크기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디폴트로 아까 만들어진 값이 여기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자, reduce pp를 네, 여기 3번 마우스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여기를 reduce pp 중에 3번 마우스를 여기 클릭하시면 예, 클릭하시면 create expression이 있고요. 예, runtime expression이 있고요. runtime expression after dynamics가 있고요. 그래서 expression을 하게 되면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은 create lamp로 여기 수치 제어를 한 거거든요. 수치 제어를 할 건데 이거는 램프로 대신 수치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그림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create 램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램프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edit 램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램프가 떴죠? 이게 램프1입니다. 이름을 reduce pp ramp라고 하겠습니다. reduce pp ramp. 네. 이름을 바꿨어요. 알기 쉽게. 그래서 네. 자, 이걸 가지고 할 건데요. 보시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보시면 요거를 u램프로 바꿔서 보시겠습니다. 자, v램프로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뀌죠? 예, v램프로 해서 보면 커지다가 작아지죠? 예, 요걸 v램프로 바꾸시면, 그죠? 이걸 반드시 v램프로 바꾸시면, 여기는 화이트죠? 수치값이, 예, 여기가 보면 화이트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화이트 값을 1.0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색 값이죠. 중간 회색 값. 0.5로 수치로 보시는 겁니다. 블랙이죠. 0.0입니다. 크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예, 그렇게. 1보다 커 보이죠? 그 값은, 그 이유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파티클로 나가세요. reduce pp 연결되어 있는 거는 아까 그랬는데요. 바로 밑에 array mapper라는 게 있습니다. array mapper 들어가시면요. 네, 0부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reduce pp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가장 밝은 값이죠. 그 값을, 절대값을 거기는 0부터 1이긴 한데 이걸 2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0부터 2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0.5로 하게 되면 화이트 값이 0.5가 되고 회색 값이 0.25가 됩니다. 얘하고 같이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 램프 값을 수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근데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그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어떻게? 처음에는 중간 크기로 했다가 중간 크기로 나중에 좀 커졌다가 어디냐 맨 위에서 커지면 되겠죠?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좀 작아지는데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작아지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블랙은 좀 그렇고 예, 좀 블랙보다 조금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얘를 그럼 조금 더 밝게 해줄까요? 예. 이런 정도. 이 차이도 크죠? 그러면 이것도 컬러로 예, 각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뭐 조금 해주고 여기는 밝은 것 같으면 여기도 밝기를 좀 덜 밝게 해주면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요. 예, 이 정도. 조금만 더 어떻게 해줄까요? 시작할 부분에 좀만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닫고 나서 좀 작아지게 해주려면 예, 이것들은 이걸 좀 더 뒤로 빼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is potential up, is potential down 해주시면 예, 뭐 조금씩 바뀝니다. 또 예. 여기 시작 부분은 좀 더 작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색깔을 좀 더 다운해서 네, 뭐 이런 정도. 전체적으로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면 아까 했던 밸류 값을 전적으로 네, 전체 스케일을 좀 줄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값을 렌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제 크기를 이렇게 네, radius pp죠. radius pp에 있는 램프와 그 다음에 array mapper 이 값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의 투명도를 조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투명도 여기는 오페시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페시티 클릭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per 오브젝트가 있고요. per particle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per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요. 이, 이 하나가 오브젝트예요. 이 전체가 사실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이게 원 오브젝트고요. per particle 하면 요거 하나하나마다예요. 원 파티클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pp로 했잖아요. 그래서 pp로 아까 레디우스를 하니까 알갱이 하나하나가 자기 하나가 나와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크기 변화를 줄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알갱이 하나하나가 나타나서 끝날 때까지의 투명도를 조절하려면 네, 이건 per particle로 설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per object가 아닌 per particle
클릭하시고 add attribute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opacity pp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처럼 create 3번 마우스 누른 겁니다. 마우스 3번으로 여기를 클릭하셔서 create 램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edit 램프 하면 얘는 이름을 opacity pp 램프라고 이름을 엔터 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투명한 거고 여기는 투명이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이면 이거를 opacity up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다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V램프로 해서 리와인드에서 해서 보시면요. 지금 와이어 상태라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걸 다시 5번 상태로 바꿔서 리와인드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된 것들이 조금 투명해지는 거 보시죠. 투명해서 없어지죠? 실제 투명해지면서 나중에는 완전 투명이 아니라 실제 없어지게 돼요. 그 타임이 되면. 왜냐면 아까 그 라이프 타임을 붙였잖아요. 그 때문에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도 어레이 매퍼 값을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램프 값만 이렇게 대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끝에 빨리 없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해주시면 거고요. 일찍 투명해져라 하면 이렇게까지 해주면 여기 벌써 투명해지는 게 보이시죠? 차이가 보이시죠?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투명하고 여기서부터 좀 투명해지는 걸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간에 묻히거든요. 묻히는 게 싫으시면 얘 크기 대비해서 여기 그라운드에 여기 보면 주요 곱셈 값을 더 주시면 0.1 주시면 위에서 좀 더 올라오고 여기를 아까 0.01이었죠? 0.01로 놓으시면 이렇게 좀 더 묻히죠. 근데 얘 중심값 기준으로 하거든요. 0.2 정도 하게 되면 0.2가 0.2 정도 하게 되면 그 위에서 놓게 되죠. 너무 많이 뜬다 그러면 0.2로 주셔도 이 정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티클 속성에서 오페시티 레디우스 받고요. 컬러 나왔습니다. 컬러. 자, 컬러 클릭해서요. 오페시티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퍼 파티클러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add attribute 보시면 여기 RGB pp가 생깁니다. 컬러인데 RGB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램프인데 옵션으로 바로 들어가셔 하셔도 돼요. 예, 그럼 바로 예, 설정이 나오는데요. 복잡하시면 그냥 편하게 create 램프 하시면 되겠고, 그걸 다시 edit 램프로 들어가셔서 램프 이름을 바꿔주세요. RGB 또는 컬러 pp라고 하셔도 돼요. pp 그리고 언더스코어 RGB pp로 엔터 됐고요. 이거를 컬러를 주시면 됩니다. 흑백이 아닌 컬러. 그래서 처음에는 블랙이 아니라 예, 뭐 약간 옐로우로 다가 나중에 이거 데이트 여기서 예, 약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컬러를 만들어 나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예, 약간 푸른 기운으로 가고 끝에 가서 끝에 가면 거의 그 투명도가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 다운, 예.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컬러를 바꾸셔도 돼요. 꼭 이 컬러가 아니어도. 그래서 시작부터 끝, V램프 항상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만드시는 것까지가 그렇죠?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이즈는 여기 레디우스 있군요. 레디우스는 어디서 한다고요? 이게 10번인데 레디우스 먼저 있거든요. 예, 제너럴에 들어가시면 제너럴 안에 예, 뉴가 아닌 파티클 속성 안에 레디우스 pp에서 이거 선택하신다는 거고요. 컬러는 여기는 컬러 클릭해서 예, 컬러 펴주시면 하고요. 얘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워 있었죠? 예,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V램프로 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누워 있으니까 이쪽이 시작이고 오른쪽이 끝나는 거죠. 오페시티, PP에서 하는 것들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이 예, PP 속성을 이용해서 크기 레디우스죠. 예, 크기 레디우스 pp고요. 컬러 예, RGB pp 투명도 예, opacity pp 하는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자, 저장도 하겠습니다. Save as 하면 제가 렉처 2002년 2학기 프로젝트에서 만들었거든요. 이 C 남겨보고요. 여기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수업이 영상 영상 게임 디자인인가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게임 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요. 이 안에다가 week 01-1이라고 해서 저장할 거고요. 저장하실 때는 마야 아스키, 마야 바이너리 다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환성은 아스키 파일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저장한 파일을 올리신 게 아니라 영상을 올리실 거예요. 영상 어떻게? 자, 이 화면을 올리실 건데요. 이 화면 영상인데, 자, 우선 뷰에서요. 과제하는 방법입니다. 뷰에서요. 카메라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셨어요?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주세요. 사이즈가 960540입니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아니고요. 1280720, 720p 규격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렌더 세팅 있어요. 여기 렌더 세팅 보이시나요? 네, 이게 렌더 세팅입니다. 이건 렌더 테스트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요거 할 거예요. 자, 렌더 세팅 들어가셔서 렌더를 뭐로 해야 되죠? 예, 마야 하드웨어죠. 근데 우린 렌더링 할 것도 아니에요. 플레이블러스트 할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뭘 볼까? 딴 거가 아니고요. 사이즈만 보겠습니다. 사이즈와 카메라. 사이즈는, 보시면 HD 540인데요. 이미지 사이즈. 보면 HD 720이 있습니다. HD 720, 1180, 720으로 바뀌죠. 그리고 렌더블 카메라 퍼스펙티브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HD 720 요것만 우선 잡으시면 돼요. 렌더링 할 거 아니고요. 플레이 블러스트 할 겁니다. 자, 세팅 끝나고 났으면 나가시고요. 화면을 적당히 잡아주세요. 필요하셨을 때 전체가 잘 들어오게 적당히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윈도우 가겠습니다. 윈도우 하시면 플레이 블러스트가 있어요. 플레이 블러스트 옵션 박스 있죠? 클릭하겠습니다. 전체 타임은 타임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뷰 하고요. 포맷은 퀵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인코딩은 HD 264로 하겠습니다. 퀄리티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아니요. 렌더 그렇죠. from 렌더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from 윈도우로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사이즈대로 돼요. 이게 12807 7인치 사이즈가 실제로 아니고 표시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얘의 실측 사이즈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렌더 세팅에서 한 1280720이라고 하는 규격으로 오기를 하게 될 겁니다. 스케일 1이고요. 어차피 영상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프레임 패딩 4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to File로 할 거고요. 자, 무비 파일 브라우저를 해서 보시면 내 프로젝트에 무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죠? week 01
work, play, list 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블리스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뜹니다. 퀵타임 동영상이 뜨죠? 네. 이 퀵타임이 어디 있냐? 퀵타임 동영상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드라이브에 따로 구글 드라이브 연동된 폴더가 있고 그 안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한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 씬이 저장되어 있고요. 씬 안에 비주얼 게임 디자인 안에 윅 1 이게 있고 이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무비 안에 이렇게 MOV 퀵타임 무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4.3 오메가도 안 돼요. 예. 이거를 퀵타임으로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크기로 하면 이 사이즈고요. 네. 그래서 이 파일 컬러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 속성들을 조금씩 제가 수업 때 했던 거와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작업을 하셔서 플레이브스터로 하신 거고요. 플레이브스터 하시려면 퀵타임이 있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퀵타임 없는 분들을 위해서 퀵타임 설치를 할 수 있게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퀵타임을 설치를 하시고 나서는 이거를 등록을 하셔서 퀵타임 프로 버전으로 바꾸어서 놓으셔야 됩니다. 퀵타임 프로로 등록을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퀵타임이 설치되어 있어야 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마야에서 퀵타임으로 저장을 할 때 정상적인 코덱들을 넣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과제 여기까지 진행한 거 해서 올려주시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꼭 올려주세요. 하다가 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심플하게 되고 원하는 만큼 잘 안 돼도 꼭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